헌법 제28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28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튜브 제가 조문 강의한 거 먼저 듣고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형사보상법 제7조가 헌법 28조 위반되는 죄범. 저게 지금은 250페이지 제8조 250페이지 8조 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냐? 여기 봐. 뭐 안 날로부터가 아니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 너무 짧다고 온 거예요. 헌법 불합치. 이 사건 법률정은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더군다나 형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제척기간을 도할 가능성이 있는 바, 형사사법 지나치게 짧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돼서 아까 지금 뭐 법 조문 아는 것도 중요해.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또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년, 5년. 그다음에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 너무 짧다.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 이게 그 재정상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위헌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 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하죠. 그래서 형사보상 절차로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 형사보상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보상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종래에는 그렇게 위헌이죠.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에 나는 사실 인정이나 보상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불복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 정결 본질의 침해. 자, 계속해서 헌법 제29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조 국가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판례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국가배상 청구권은 헌법에서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에서도 중요해요. 요건들. 그 다음에 민법에서도 중요해. 그래서 정리를 한쪽에서 한번 잘 하면 좋아요. 헌법 조문도 중요해요. 제29조 1항 그리고 29조 제가 여기 또 열심히 그 29조 조문 강의에서 또 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듣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때 공무원이 경과실일 때하고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하고 나눠서 판단하죠. 2항 중요해요. 2항 헌법 전체 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을 꼽으라고 하면은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법률이 정하는 보상, 뭐 재보상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자, 조문 중에요. 법률의 위헌 결정과 공무원의 고의 따른 과실.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어.
법치행정이죠.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행정을 하곤 했어. 근데 후에 그 근거한 법률을 위헌.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어요? 자기 행동할 때는 합헌이었는데.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어디에 있어? 헌법재판소에 있다. 없는 공무원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 근거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제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왜 그래요? 항소하고 1심, 2심, 2심, 3심으로 다투라. 일단은. 그러니까 따르지 않았다고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의 법관이 엄격한 요건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는 목적. 법관이 법관 직무 수행상 중과를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엄격한 요건에서 안 되고, 바로 그럼 어떻게? 항소 상고를 통해서 1심, 2심, 3심으로 신급제를 통해 다투라는 얘기. 이제 그 얘기고,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는 시정 절차가 자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뭐 2심, 3심을 다툴 수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불이익의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2심, 3심으로 다툴 수가 없을 때.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 해서 각하 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가 없는 데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2심, 3심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가 없는 때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간주, 재판상 화해. 기판력 발생하죠? 그래서 사법 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각종 중재 조정 절차와는 달리 배상 결정 절차에 있어서는 심의의 제3자성, 독립성 희박한 점, 그 다음에 심의 절차의 공정성, 신중 결여되어 있는 점,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기판력이 발생하는 이런 건 재판정권을 과도하게 제한. 그래서 광의법 근지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자 여기서 위헌이 나왔는데, 이제 95년 판례, 95년 예전 판례 이걸 꾸렸지만 뭐 심해서 제3자성 독립성 희박하고 막 이랬었던 거야. 그러니까 88년에 헌법재판소가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무슨 위원회 이런 데는 다 그 아까 이런 뭐 독립성인지 제3자성 이게 다 갖춰서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헌법 29조 1항 단서의 취지, 국가배상 책임의 법적 성질. 자, 아까 얘기했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자,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의 어떤 직무상 불법 행위로 그 어떤 이제 국민에게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이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하는 그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 경과실이 있다면,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이 있다면, 그래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은 공무원에 대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국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대신에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권을 할 수 있죠. 근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때 만약에 국가가 여기에다 국가배상 청구,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서 공무원의 경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 청구할 수 없죠. 근데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때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판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때랑 고의 중과실이 있는 때를 나눠서 이제 하죠. 이거 왜 그러겠어요? 경과실이,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에 공무원에게 계속 책임을 이렇게 묻게 하면 복지부동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의 중과실이 있는 때만 이제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지고 국가도 이제 이 사람에게 국가배상 해주고 나서는 그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그 경과실하고 고의 중과실을 나눠서 이제 판단하는데, 그래서 경과실인 때는 책임을 지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됐잖아요. 근데 아까 경과실하고 고의 중과실 나눠서 그 면제되느냐 면제되지 않느냐 이게 다르게 판단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헌법 29조이랑 단서와 관련된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자신의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는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을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고의 중과실하고 경과실하고 나눠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근데 고의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국가 등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의 불법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데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 그리고 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림 그려드린 게 이 설명이에요.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여기서 공무원이 경과실만 있었어. 근데 경과실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배상을 해줬어. 그럼 경과실 있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경과실이 있어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면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자, 대법원 판례요. 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헌법의 개별 규정이 헌법재판소 68조 2항 얘는 헌법소원심판. 자, 1항 말고 68조 2항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요거는 자 본질이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헌법의 개별 규정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뭐예요? 법률이죠. 그럼 헌법은?
헌법이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돼요? 안 된다. 자,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를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 헌법의 개별 규정 자체는 헌법 소원에 의한 위헌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헌법의 개별 규정의 논리적 차등 문제.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개정 규정인지 구분은 가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개별 규정의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형식적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의 존엄성 조항이 더 우세하고 인간의 존엄성 조항에 반하는, 예를 들어 아까 이중배상 금지 규정 헌법 29조 2항 그 규정을 위헌 선언할 수, 위헌인 헌법 규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다. 그 얘기예요. 각 개별 규정의 그 효력성의 차이를 인정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그 위헌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위헌 논의가 낼 때는 항상 그 조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입법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조항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 뭐 정치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그 조항의 문제 계속 제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원의 우열을 인정할 수,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원의 효력성의 차이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철학적 문제에 있어요. 헌법 규정에 위반한 헌법 규정, 그게 가능한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29조 2항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자, 국가배상법, 자 계속 나오죠. 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 여부.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중요해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뭐 자배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 군대원이, 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 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이게 충분하면은 이걸 청구할 이유가 없죠. 근데 되게 요게 액수가 작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이게 청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에서 못 하겠어. 아, 이거 과하다. 이거를 이제 위헌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에 근거되는 게 헌법 29조 이하입니다.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들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이런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유신헌법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법률 조항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법률 조항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법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데 이거를 위헌을 딱 때리니까 유신헌법에서 아예 이걸 헌법에 집어넣은 거죠. 이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거를 위헌 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여기에 그 헌법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29조 2항이 직접 근거이기 때문에 헌법이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